네, 그러면 전일장 국내 특징주를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우리 국내 증시가 그래도 뉴욕 증시 대비해서는 좀 선방하는 흐름이 나타났고, 네. 그리고 중소형 쪽으로 이제 매기가 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어제장에서 특징적인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되게 많은 종목이 있었는데 저는 그중에서 웹젠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웹젠. 네, 일단 뭐 웹젠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이제 중국 관련된 게임주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뮤로 굉장히 좀 유명한 회사입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들은 굉장히 커지고 있죠. 그러한 부분들은 뭐 엔터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미중 관계에 따른 그런 이제 반사적인 수혜를 좀 우리나라에 좀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중국에서 이제 전민기적 2가 또 이제 상반기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확실한 건 아니고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데 그에 따른 움직임이 나오게 됐을 때 굉장히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게다가 텐센트 이러한 좀 기대감이 커지게 된 계기에는 텐센트가 있습니다. 최근에 텐센트가 굉장히 좀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국내에 이제 소규모 게임 회사들을 좀 이제 M&A를 하거나 이제 합병을 하면서 많은 투자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대상 중에는 이제 웹젠에 관련되어 있는 회사도 좀 투자를 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협업에 대한 가능성도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사실 이제 게임 같은 경우는 판호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중국 시장이 또 워낙 큰 시장이고 전 세계 이제 최고의 시장이다 보니까 그 시장이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에 따라서 사실 굉장히 큰 매출의 차이가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내자 판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그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또 진입이 되는 거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질 수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웹젠 같은 경우는 아웃팜과 연계해서 중국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중국에 대한 이슈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좀 연관이 많이 있고요. 과거부터 사실 이제 웹젠은 중국 관련된 이런 긍정적인 모멘텀이 터져 나올 때마다 굉장히 좀 빠르게 시세가 나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모바일 게임도 굉장히 좀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제 수익이 또 굉장히 좀 많이 적극적으로 좀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뮤 관련된 IP가 또 5개나 또 진행이 됩니다. 이제 H5 게임 3개를 이제 아웃팜과 통해서 이제 퍼블리싱을 좀 진행을 할 예정인데 뮤 관련된 IP가 굉장히 좀 강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감 또 크게 나타날 수 있겠다. 아무래도 게임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관련 하나의 대작 게임을 바탕으로 이제 유사한 IP들을 많이 만들게 되고 이에 따라서 추가적인 이런 수익 구조를 좀 창출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움직임들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간에 대한 이런 매출이 뮤 같은 경우는 600억 원 규모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뭐 전민기적 2라든지 다른 이제 유사한 IP들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영향에 맞춰서 지금 올해 실적도 뭐 800에서 900억 정도로 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영업이익 쪽으로도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나오게 됐을 때는 자연스럽게 시가총액의 상승으로 좀 이어질 것이고 뭐 시가총액이 상승한다라는 건 주식수가 동일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웹젠 하면은 뮤죠. 이 뮤의 네. 연간 매출 확대 기대감과 또 자리로서는 전고점 돌파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종목을 관심 있게 보면 좋을까요? AP 위성을 좀 보시면은 AP 위성. 네,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이제 전일에 좀 이슈가 있었죠. 차세대 이제 위성 중형 위성 1호가 드디어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궤도에 좀 안착을 했고 또 이제 첫 교신까지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대대적인 이제 위성 인터넷 시대가 또 열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기대감이 커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러한 부분들을 국산화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좀 진행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뭐 이제 해외 스페이스X부터 뭐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많은 이미 한 1000개가 넘는 위성을 이미 발사를 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위성에 관련된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고 그래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항공우주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큰 랠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시장들이 계속 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흐름들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는 뭐 5G도 지금 굉장히 구축을 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라든지 지금 굉장히 핫하게 또 퍼지고 있는 뭐 메타버스 이런 또 고부가 산업들이 또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이 6G 쪽으로도 관심이 많이 갈 수밖에 없고요. 이런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될 때 당연히 이런 위성에 대한 국산화가 좀 진행이 되는 부분과 또 정부가 주도를 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에서 이 흐름들이 이제 민간 쪽으로 넘어가는 이 흐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시장은 엄청나게 좀 확대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또 최근에는 5G와 6G의 위성 협력 체계 구축에 관련한 이런 기사도 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위성에 대한 이런 성공적인 흐름들까지 연결이 됐을 때는 좀 자연스럽게 좀 시세가 받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미 이런 관련된 발사가 또 진행이 되는 게 전일 오후 3시 7분부터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시간에서는 이미 좀 반응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게 흔들릴 수가 있었던 부분이 이게 이제 발사는 했는데 도중에 만약에 실패를 했다면 당연히 오늘 주가는 좀 쉽지가 않았겠지만 일단은 첫 교신까지 성공을 했고 지금 안정권으로 지금 궤도에 아직까지는 좀 잘 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가적인 그런 움직임들만 잘 살펴보면은 시세가 나올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안정적인 궤도에 좀 안착을 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이슈에서는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점상을 했나요? 아니요, 7%대 정도로 마무리가 7%?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이 첫 교신이 된 시간대가 오늘 더 탄력을 받을 수 네, 있겠네요. 오늘 추가적인 좀 탄력을 좀 받을 수 알겠습니다.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자, 있습니다. K 위성 시대를 선두할 AP 위성 오늘장 관심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차트를 좀 볼게요. 지금 AP 위성의 현재가가 17,550원 지나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지난달에 고점을 좀 찍고 살짝 내려왔어요. 기대감이 일부는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겠죠.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오늘 시간에 이제 상승폭으로 만약에 주가가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21선 위에서 바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가의 되돌림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정배열 흐름으로 굉장히 좀 급등하던 종목군들은 21선에서 크게 이탈을 하지 않고 61선과 이런 이격이 벌려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좀 상승 탄력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오늘 이제 뭐 소위 말해서 피레침이라고 하죠. 그런 이제 흐름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인공위성이나 항공위성 쪽에 대한 이런 시장은 사실 향후 전망이 굉장히 유망하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최근에 한국항공우주도 좀 많이 주가가 다시 반등이 나오고 네. 있거든요. 근데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업들이 모여서 또 작업을 한 거다 보니까 그와 유사한 기업들도 좀 같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만약에 좀 시세가 많이 나온다라고 했을 땐 전고점 돌파 여부를 반드시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시장의 투자 전략으로 좀 마무리해 볼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좀 이제 다시 반락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시장이 좀 잘 진행이 됐기 때문에 좀 최근에 많이 흔들리고 있었던 기술주들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반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들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라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특히나 이제 이런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이제 다음 거래에도 좀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좀 잘 대응을 하고 싶으시면은 일단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그리고 최근에 시장과 관련 없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섹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셈 그러니까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군들인데 그런 이제 섹터 부분에서도 이런 시장에 조금 연관이 별로 없고 그다음에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이 아니더라도 사실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좀 괜찮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반도체 친환경 인프라 쪽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기술주들이 많이 눌려 있었던 그런 종목군들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금리에 대한 이런
이 발언들이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주시고 그러한 이벤트들이 끝나고 국제 금리가 좀 안정화되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수익인을 좀 물량 많이 모아가셔가지고 좀 이제 좀 길게 트레이딩 운영 기간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네.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소비주 쪽만 주로 우리가 쳐다봤었는데요. 이렇게 실적주에 대한 관심도 갖자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또 이 부분도 귀에 들어옵니다. 오늘 본부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고 정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